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섹터별의 움직임을 한번 찾아보겠고 어떤 식으로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지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주식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섹터가 있는데 그게 한 1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티cker 있죠. 자, ETF. 그 ETF도 꼭 아셔야만이 우리가 섹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르는지를 알 수가 있다. 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이건 아무래도 통신 쪽이 있죠. 그 통신, 방송, 엔터테인먼트. 저런 게 XLC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섹터별의 비중을 봤을 때는 11.22%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이 있죠. 이건 임의 소비재입니다. 자동차, 내구재, 서비스, 유통 같은 거. 내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죠. 자, 그런 임의 소비재가 XLY라고 되어 있습니다. 11.8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플러스 있죠. 필수 소비재입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것들 있죠. 밥 먹어야 되니까 식료품, 식음료, 개인용품 이런 것들은 사야 되니까 휴지 같은 겁니다. 5.87% XL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에너지 있죠. 에너지 장비라든지 서비스, 오일, 가스 이런 거 XLE 요거는 2.44%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적게 차지하고 있죠. 옛날에는 엑스모빌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많이 적게 차지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섹터가 로테이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파이낸셜 쪽에는 은행, 금융 이런 거 잘 아시니까 XLF라고 11.32%. 그 다음에 헬스케어 있죠. 이거는 의료라고 의료 장비 서비스, 의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 XLV 이런 건 13.48%.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고 계셔야만이 주도주라든지 주도 섹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는 이거는 산업재, 자본재, 서비스라든지 운송 이런 거 있죠. 항공기 그런 게 XLI 그게 8.41%. 머티리얼스 있죠. 그건 재료, 화학, 건자재, 포장용기, 금속, 광물 이런 게 XLV 요것들 XLP입니다. 2.6%.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있죠. 부동산 리츠, 부동산 개발, XLRD. RD가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니까 앞자리, 보통 앞자리 찾아와서 그렇게 붙입니다. 2.61%. 테크놀로지는 잘 아시겠고, 정보기술,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7.69%. 그게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섹터 비중이 높은 것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유틸리티 있죠. 유틸리티는 2.5%에서 XLU다. 앞에 U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지금 이제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컨슈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이런 것들 11% 넘어가는 거 있죠. 헬스케어, 파이낸셜 분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황 방송 때 했던 거 있죠.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지금 요건 한 주 동안에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요 11개 종목들의 섹터가 어떻게 해서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하루 동안에 어떤 식의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고, 자, 한 주 동안을 보시게 되면 베이징 머티리얼스 있죠. 저 원재료가 좀 많이 올랐다. 자, 그 다음 파이낸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이렇게 많이 올랐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파이낸셜하고 인더스트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이 한 주 동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요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로 움직였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섹터가 경기 방어주라든지 자 그쪽으로 조금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안 좋았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았죠. 정말서 기술주는 좀 쉬었고 기술주 외 종목들이 달리고 있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 11개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안에 지금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눈을 더욱더 넓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핀비지에 들어오셔서 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성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만이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 보는데 조금 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테크놀로지 분야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는 2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죠. 자,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컨슈머, 지금 일렉트릭스, 애플 같은 것들, 전자기기, 그 다음에 요에는 또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말고 뭐 반도체 장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세분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 분야는 넘어서고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 정도의 일단 주식이 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식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누르면은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커서는 안 움직이는데 그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마소가 있고 오라클이 있고 팔란티어가 있고 그 쭉 나오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고 시노시스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맵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지금은 그거는 둘째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섹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 요까지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요까지 이렇게 제 사각형 친 거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글 있죠. 요거 소비재 있죠. 그거 자체가 이렇게 요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포인이 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터넷 리테일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고 그 다음에 오토 매뉴팩처 이런 것들이 테슬라 같은 거 있듯 자동차 그런 것들이 구분적인 세분화된 거고 세분화 보기 전에 큰 그림이 컨슈머 시크릿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이 컨슈머 디펜스 있죠. 아무래도 이건 경기 방어주로서 월마트, 코스코 이렇게 시총이 많은 거 중심으로 이렇게 아무리 면적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자, 그 안을 본다면은 구글하고 메타 이런 것들이 있고 넷플릭스도 있겠고 디즈니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니까 그 안에 있는 포함되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섹터 안에 우리가 섹터를 갖다 눈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그 안에는 또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우주항공 그다음에 G라든지 보잉 이런 것들이 있다. 로키드 말틴 자 그런 거 세분화는 나중에 보겠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요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한 6개 정도 더 남았다는 거겠죠. 그 파이낸셜 있죠. 자 파이낸셜 보시게 되면 파이낸셜 또 요 안에 요까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파이낸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 보면은 뭐 크레딧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 뱅크도 있고 인슈런스도 있고 에셋 매니지먼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업종이 좀 통분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파이낸셜 분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있죠.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슨이 크니까 면적이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시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일단 한눈에 보시면서 그때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딱 보시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있죠. 리얼 이스테이트도 리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요까지가 리얼 이스테이트다.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 있죠. 에너지 엑스모빌부터 시작해서 쉐보론 같은 거 있죠. 요소 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틸리티 있죠. 유틸리티도 요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듀크 에너지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요소 요까지가 일단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베이징 머티리얼스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여기서 요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터를 본다면 가장 큰 섹터가 테크놀로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세 가지가 시총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일단은 파이낸셜 분야라든지 지금 헬스케어 그래서 요까지가 시총이 상당히 큰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시총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컨슈머 디펜스 있죠. 그게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인더스트리 산업재죠.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7개, 8개, 9개, 10개, 11개 이렇게 해서 11개 섹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이 그 다음에 일단은 섹터, 부분적 섹터 있죠. 테크놀로지 안에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 소프트웨어에 따른 뭐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로 세분화 들어가고 그 세분화된 것 중에서도 회사를 갖다 들어갈 수가 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은 우리가 봤죠. 큰 그림의 섹터가 11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봤으니까 자, 그 안에 즉 말해서 테크놀로지라는 요 섹터 안에서 큰 그림이 있죠. 27% 정도 차지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라는 요 안에서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인프라 까는 회사가 있고 소프트웨어에 어플리케이션 까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포지션 안에 즉 말해서 이 테크놀로지 안에도 소프트웨어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이 조금 더 시총이 더 많구나. 인프라 쪽에 더욱더 많이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구나. 여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보다 뭐 서비스 나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리고 있구나. 자, 그런 것들을 또 객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한 주 동안의 섹터별을 보니까 하루 동안에 봤을 때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니까 저 봤을 때는 요쪽은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왔고 요쪽으로 좀 자금이 모였구나. 인프라 까는 데보다는 하루 동안은 요쪽으로 자금이 조금 파란색이 나왔으니까 자, 아무래도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갔구나.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갔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일단은 지금 이제 세미컨덕터 있죠. 요거 자체는 반도체인데 자, 반도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주르륵 다 나오겠죠. 시총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몇 퍼센트 떨어졌고 브로드컴이 몇 퍼센트 떨어졌고 이런 것들 나오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있는 것도 마소부터 시작하고 오라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오라클이 또 많이 떨어졌던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그림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섹터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섹터 안에서 들어가서 그 섹터에서 지금 이제 세분화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인프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따로 그다음에 세마이컨덕터 따로 그려서 자,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 종목들을 찾아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넓게 전반적으로 볼 줄 아셔야만이 시장 자체를 크게 볼 수가 있다. 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도주를 찾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11개 섹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섹터 안에서 11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ETF를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ETF,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XLC라고 말씀드렸죠. XL은 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지 사이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일단은 지금 이제 이해하시라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앞자를 짜서 라지 스케일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좀 상당히 좀 편안하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ETF의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차트가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통해서 주도주로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차트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이런 거 찾을 때 좀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XLC 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나쁘진 않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고 주봉으로 길게 보시면서 일단 보시게 되면 역헤드앤 숄더가 나타나고 있죠. 즉 말해서 이거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리버스 앤 헤드 앤 숄더 그 주가 자체는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조금은 반등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고점을 돌파한 걸 우리가 찾아야만이 주도주가 되는데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11개를 주르륵 다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그 다음 보여주실 것이 뭐 XLY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이 이제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미 소비자입니다. 자, 이미 소비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XLY죠. 그래서 XLY를 치게 되면은 컨슈머 지금 디스크리네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 안엔 테슬라도 포함이 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투자는 할 만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자, 그런 거 한번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XLK 있죠. XLK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그럼 기술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주를 봤을 때는 지금 주봉이죠. 주봉에서 좀 꺾이고 있죠. 이거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좀 쌍봉으로 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는 그러면 좋지가 못하죠. 아무래도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꺾이는 모양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고점을 다 돌파하려는지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려고 올라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안 될 때는 지금 이제 IT 쪽은 아직까지는 매기가 안 돌고 있고 도리어 일단은 좀 팔고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의 주도주는 IT가 아니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쌍봉으로 꺾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도주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도주가 꺾이고 있으니까 지금 좀 기다려야 되겠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XLY가 있죠. 그 자체 아직까지 이게 또 뭐 주도주다 이렇게 보긴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미 소비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죠.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그것이 정보통신하고 좀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엑셀E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E는 이제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에 지금 이제 엑셀E니까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엑셀E니까 지금 모습에서 E니까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고점도 돌파하지 못할 뿐더러 아직까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차트가 볼수록 좋지가 못하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제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파이낸셜 있죠. 엑셀F입니다. F가 파이낸셜의 이니셜이니까 그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니까, 자, 그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봉상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그럼 주도주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도주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주라든지 파이낸셜 분야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주봉에서 본다더라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돌파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다른 종목들은 다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서 놀고 있고, 뭐 정보통신 같은 거는 IT 같은 건 쌍봉을 치면서 꺾이고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힘이 상당히 강하고 있다. 즉 말해서 여기에 매기가 붙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돈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 뜻이겠죠. 그러면 돈이 모이는 곳이 주가가 가는 거지, 돈이 안 모이는 곳에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당분간은 지금 이제 강한 종목은 금융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 금융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융주가 가고 있는 입장이 있다.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섹터를 보고, 자, 그 안에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금융주 부분이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금융주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서 회사가 정말로 다른 것보다 뭐 성장률이 많다든지 이게 성장률, 배당의 성장률, 아니면 또 뭐 매출의 성장률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또 보셔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니까 헬스케어 자체는 이제 엑셀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직전 고점은 돌파를 못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 추세 있죠. 자, 그런 하락 추세는 일단 지금 이제 멈칫거리면서 추세는 일단 상승으로 돌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일단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상승으로 추세가 돌아 나가고 있다. 눌림목 반 다음에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차트를 좀 보실 줄 알면은, 자, 그나마 일단 섹터를 빨리 그럼 찾아낸다는 거겠죠. 차트를 하나도 볼 줄 모르고 차트를 안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도주 섹터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여태가 눈으로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면서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펀더멘탈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전략되는 거지. 자,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간다면 시간이 전략되지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도 하나의 그냥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시할 건 아니고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자, 그 말이 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인더스트리죠. 인더스트리 I죠. XL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아까 금융주보다는 좀 못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봉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지금 이제 가는 종목은 금융주하고 산업재주. 자, 산업재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도 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또 항공주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매기가 몰리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하고 산업재가 지금 주도주의 섹터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두 개 섹터가 남았는데 그거는 엑셀B다 이렇게 보시면 B입니다. 엑셀B. 자, 보이다 할 때 B다 이니셜이. 근데 요 자체도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죠. 자, 역 헤드앤숄더, 리버스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는 일단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락에 되는 추세 있죠. 자, 그걸 넘어서서 다시금 반등되면서 뭐 쌍바닥으로 보도 좋겠고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나마 아까 보셨던 정보통신보다는 좋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재라든지 금융주보다는 못하다. 자,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주도주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도주에 투자해야지 주도주 아닌데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리얼 리스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XRR이죠. 리얼 앞에 있는 이니셜 붙여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리얼 리스테이트는 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고점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고, 물론 이렇게 해서 또 갈 수도 있는데, 자,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두 개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테크놀로지.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모습에서 파이낸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섹터가 다른데 요때가 일단 11월 달입니다. 2015년도 11월 달 기준에서 바닥을 찍었죠. 바닥 찍었던 것은 똑같이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찍었다가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 좀 올라왔다가 여기는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도로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또 물론 바닥을 찍었던 것은 같은데 올라가는 폭들이 여기는 일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더 많은 매기가 쏠리면서 주가 자체가 올리고 있다. 돈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고 이쪽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물량은 밸류에이션의 조정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덜 올랐다 생각해서 주가는 좀 가는 모양이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가고 있는 종목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